예제 중심의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인터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메모리와 포인터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진법에 대한 이해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포인터의 개요와 또 메모리와 포인터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보고요. 또 이진법, 십진법, 십육진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인터를 활용한 예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포인터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언어에서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C에서는 그 변수가 메모리상에 위치해 있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저장된 주소를 사용해서 해당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한다는 의미는 변형이나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포인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언어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데이터 구조라든지 메모리 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물론 메모리를 직접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주의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터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느냐? 포인터 변수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해당되는 변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 따른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인티저형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인티저형 포인터를 선언하는데, 내가 이 변수가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변수 앞에 별표를 붙입니다. 에스터리스크를 붙여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가 아닌 각각의 변수가 갖고 있는 그 변수의 주소를 알려주는 연산자로 앰퍼센트를 사용합니다. 변수의 주소를 얻기 위한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인티저 넘버라는 곳에 42라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넘버가 위치하고 있는 메모리상의 주소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넘버라는 변수 앞에 앰퍼센트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포인터 값의 설정은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서 해당 변수의 주소를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주소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표현해드린 것처럼 인티저 넘버를 선언한 이 변수에 num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이 str에 앰퍼센트를 붙인 변수 이름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포인터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특정한 어떤 변수를 선언한 이후에 주소를 어사인하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상에 바로 메모리를 할당을 시켜서 그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를 갖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멜록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이제 약자로 사용되는 명령어인데요. 이 사용 방법은 인티저형 포인터의 그 사이즈는 인티저형 선언 데이터형의 사이즈를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는 4바이트짜리 변수 하나를 설정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 변수 안에 선언할 때 별표를 붙인 거는 내가 포인터 변수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변수로 선언할 때 사용하는 별표이고요. 이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실제 데이터를 참조하는 영역에서 앞에 포인터형 변수처럼 별표를 붙이게 되면 해당되는 값을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근접 참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포인터를 사용해서 해당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읽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인티저형 변수 A에 저희가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고요. 인티저형 포인터 변수 PTR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PTR에 이 A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저장을 하였습니다. PTR은 이제 A가 가리키고 있는 A라는 변수에 있는 10이라는
같이 저장된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주소를 좀 약속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변수 A에 들어가 있는 10이라는 값은 인티저이고 4바이트 차지하고요. 그게 예를 들어 7번 주소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여기서부터 4바이트 형태의 데이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라고 하는 PTR이라고 하는 이 포인터 변수에는 데이터 변수 A의 주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주소값이 저장돼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PTR도 물론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얘도 어떤 메모리 영역에 또 다른 주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인터형 변수 선언을 할 땐 데이터형 변수하고 같은 형태의 변수로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포인터 연산을 할 때 실제 주소값 이동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인티저가 갖고 있는 데이터형이라면 인티저형만큼 데이터값의 주소값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고요.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에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변형시켜 보는 것까지 해 보겠습니다. 인티저 A에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라는 걸 PTR을 선언했습니다. 이 A의 주소를 PTR에 저장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TR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실제 데이터 사용하는 데 있어 앞에 별표를 또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PTR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내용에 5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내용의 그림은 동일하게 7번 주소에 변수 A의 값이 처음 어사인을 할 때 10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PTR이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에 5라는 값을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그 변수 A의 값이 5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일단 인티저 타입으로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값은 0을 주고요. 또 캐릭터도 한번 선언을 해보죠. B를 한번 저장해 놓고 예제를 또 문자 열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바로 6개 정도의 방을 잡고요. 여기에 표기화는 A, B, C, D, E 정도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포인터로 PTR A를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로 PTR 이제 B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 배열에 대해서도 선언 방법은 똑같습니다. PTR B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포인터 변수에 이제 그 변수에 또 포인터 변수에다 그 각 변수에 해당하는 주소값을 한번 직접 어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R_A는 아까 A라는 변수의 주소 주소 연산자 %A를 주고요. 그 다음에 B는 캐릭터로 선언된 B라는 변수의 주소를 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배열이 아닌 단수형 변수의 경우는 그 배열 이름이 갖는 주소의 성격이 아닌 변수의 성격이므로 변수의 주소를 해야 합니다. 일단 C는 배열이죠. 배열은 C를 이름을 줌으로써 바로 주소가 어사인이 됩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첫 번째 요소가 갖고 있는 배열 C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요소가 갖고 있는 그 곳의 주소 C 바로가 되겠죠. 이것도 다른 표현은 방법입니다. 그럼 한번 그 내용을 포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 변수 A의 값은 %D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로 선언된 A의 값은 바로 %D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를 찍고 그 다음에 포인트 그 포인터 주소가 갖고 있는 그 곳에 값을 사용할 때는 별표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가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복사를 해서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B는 캐릭터니까 C가 되고요. 여기 B가 됩니다. B가 되고요. 여기 C 마찬가지로 여기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는, B가 돼야겠죠. 네, C는 문자 열입니다. 그럼 S가 되겠죠. 포인터 S, C도 마찬가지로 문자 열이 되고요. 여기는 C가 되고요. 포인터 C가 되는 거예요. C가 가리키는 곳에, 네, 그때를 갖고 오는데, 여기에 포인터형 변수, 이미 문자열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주소값을 전달하여야 하는 관계로, N%를 붙이면 오히려 오류가 납니다. 이 주소값 자체를 갖고 있는 그 주소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그 프린트 문장의 %S의 의미가 됩니다. 한번 디버깅을 해보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0,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B, C, S, E. 그 다음에 0, B, A, B, C, S, E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포인터 변수만을 사용을 해서 그 변수에 있는 것들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라는 것의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포인터 변수 A, 포인터 PTR, A에다가 현재 0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7로 바꿔보죠. 그 다음에 포인터 PTR, D. 여기 이제 D라는 현재 값이 들어있죠. 이 D라는 값들, C라는, 이왕이면 대문자 X 정도로 바꿔볼까요? X로. 그 다음에, PTR, 포인터, C. 그러니까 문자열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바꾸고자 할 때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그 첫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바꾸게 되는 거죠. 따로 이제 그 요소에 해당하는 증감치를 주지 않게 되면 첫 번째 요소가 바뀌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요소를 마찬가지로 S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해 볼까요? 위에 있는 걸 똑같이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네. 한번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됐고, 한거 네.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0 들어가 있던 부분이 B, 그 다음에 문자열 A, B, C, S, E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 포인터 변수로 바꿔서 출력을 해본 결과 처음엔 A라는 변수 자체가 풀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포인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B라는 캐릭터 변수가 B, 소문자 B가 있었던 것이 대문자 X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C는 문자열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위치의 값이 데이터 값이 X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자열 부분에 대해서 포인터를 취급하는 방법을 하나 더 테스트 풀어보도록 하죠.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그 주소 값이 그 변수가 선언된 값과 동일한 데이터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데이터 형태가 지금 문자열 C 같은 경우,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 C가 가리키는 주소에 하나를 증가시켰을 때 그 하나의 의미는 데이터형이 차지하는 그 사이즈, 그러니까 캐릭터니까 이제 1바이트가 되겠죠. 1바이트를 증가시킨 곳의 값을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저희가 Z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찍어보죠. 세컨드 Z가 아니고 이번엔 서드 Z가 되겠죠. 서드 Z가 됐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거는 뭐 이미 다 보셨으니까 무시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X를 첫 번째 거에다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드 테스트 할 때는 저희가 포인터가 가리키는 첫 번째 위치가 지금 요 X 자리가 됩니다. 이 X 자리에서 플러스 하나를 증가한 위치, 그 위치를 Z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해당하는 곳이 Z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통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또 이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 사용, 예제를 통한 포인터를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진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보통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것이 보통 이제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 저희가 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수를 표현하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십진법이라고 합니다. 십진법. 저희는 십진법은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를 데이터로 표현을 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법은 마찬가지로 0과 1의 두 가지 숫자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16진법도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6진법은 0에서 9까지의 숫자 10개와 알파벳 A부터 F까지의 값으로 총 16개의 값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16진법이라고 합니다. 진법이라 함은 각각의 자릿수가 우리가 표현하는 숫자의 자릿수가 나름의 그 해당되는 진법의 가중값을 갖게 됩니다. 십진법을 먼저 말씀드릴 때, 십진법으로 150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첫 번째 자리 1은 10의 영승 자리입니다. 10의 영승은 보통 1이죠, 1. 그냥 1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1승 자리, 10자리라고 하죠, 10자리. 10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10의 1승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있는 1이 100자리가 되죠, 100. 100은 10의 2승입니다. 10의 2승. 10의 2승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중치 값을 가지고 해당되는 값을 곱한 그 값을 더한 값이 이제 십진법, 각각의 진법으로 표현되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자리는 10의 2승,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되죠. 100의 자리에 해당되는 값과 10의 1승,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각각 더해져서 151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진법은 이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숫자 자리가 2의 0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1승 해당되는 값들을 쭉 나열을 한 게 실제 151이라고 하는 십진수를 표현한 것이 이 미진법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00, 10, 111. 각각의 자릿수를 가중치 값으로 한번 계산해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2의 0승이니까 1. 그 다음에 2의 1승, 2의 2승, 그 다음에 2의 4승 자리가 1. 그 다음에 2의 7승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를 더하면 128에 64는 다 0이고 32도 0이니까 그게 없고요. 128과 16, 그 다음에 4, 2, 1이 더해집니다. 그 각수를 다 더한 것이 151이 됩니다. 16집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자리는 16의 0승, 그 다음에 가중값 두 번째 자리는 16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7, 그 다음에 자리는 9가 됩니다. 그 각각의 수를 더하면 실제 151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십진수를 입력받아서 특정한 진법으로 한번 변환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저희가 버블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인터를 구현을 해봤는데 이 버블서트 프로그램을 포인터를 이용해서 변경하는 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원과 2차원 배열. 2차원은 이미 한번 했지만 2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 표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먼저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차원 배열 많이 쓰면 정세형도 쓰지만 문자열로 선언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 선언을 하고요. 여기 값을 어사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V를 하는 표기화를 했고요. 그럼 이 2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포인터는 어떻게 선언하느냐?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P라는 걸 선언을 하고요. 이 놈은 각각의 요소, 3개의 그룹의 요소는 6개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인터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P에 이제 2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C에 주소를 넣어주고요. 2차원 배열은 배열명이 자체가 주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룹에, 이 첫 번째 그룹에 두 번째, 이 B라는 값을 한번 저희가 X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에 바로 첫 번째 그룹이죠.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를 대문자 X로 바꾸고, 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5% 뭐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맞긴 하고요. 이 괄호지로 괄호가 되겠죠. 이차원 배열을 쓸 때는 항상 각 그룹에 대표되는 요소를 지정하고 그 해당되는 지정된 것을 출력을 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AX, CD 정상적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포인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코멘트로 막아놓고요. 자, 포인터 C가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가 0입니다. 네, 첫 번째 그룹이 0. 첫 번째 그룹을 지정하는 포인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곳에 두 번째 값을 100으로 바꿉니다. 이게 2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포인터 값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첫 번째 그룹 요소에 해당하는 주소에 해당하는 곳에 두 번째 요소에 X로 바꿉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AX, CD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법에 대해서 진법 변환 프로그램을 한번 예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하고요. 몇 진법으로 바꿀 건지 그 다음에 데시멀 순수 값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누기와 곱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를 반복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로 사용할 i 값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가중값을 나타내는 숫자리, 뭐 진수 같은 경우 단자리, 숫자리, 백자리에 해당하는 각각의 나머지 수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영락하게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딕 16진수를 먼저 한번 변환해볼까요? 16진수를 한번 변환하고요. 엑스말 값은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151이라는 값을 가지고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눠야 되죠. 근데 언제까지 나누느냐? 네. 진법으로 표현되는 16진수보다 10진수가 더 작으면 더 이상 나눌 일이 없겠죠. 네. 그 부분을 여기다 반영을 합니다. 메리트보다 작을 동안.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눈 나머지가 제일 마지막에 남을 첫 번째 단자리가 되겠죠. 첫 번째 단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단자리에 들어갈 값들을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데시멀 값을 나눈 나머지 16진수로 나눈 나머지 데시멀로 나눈 나머지를 집어넣고요. 그 나눈 나머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또 계속 나눌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건 몫을 구하는 거죠. 처음에 몫을 구하면 단자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죠. 레딕스를 나누고 그 다음에 i는 당연히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돌고요. 다 돌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진수가 그 제일 높은 단수의 몫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바로 i 가로에다가 베이스를 얻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값 진법으로 표현된 값들을 하나씩 출력을 해봐야 됩니다. 출력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간 값이 제일 낮은 단자리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이건 한번 우리 재밌게 포르프로 조건 없이 한번 해보죠. i가 언제보다 클 동안 0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i를 계속 빼주면 되겠죠.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갔으니까 i가 이제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데 조건이 있죠. 16진수인 경우는 0에서 9까지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 0에서 9까지 표현하는 거 이외에 16진수의 알파벳 A부터 F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에 10진수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좀 따져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i가 10보다 크냐 10보다 작으면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 어떻게 %C 문자 형태로 출력을 하죠. A, R, 가로 여기다가 현재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숫자 들어가 있는 놈을 저희가 문자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뭘 더하죠? 제로를 더합니다. 0을 더해주면 돼요.
문자 0을 더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값을 출력하도록 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자 부분이죠. 10 이상. 스텝프, 네. 스텝프, 퍼센트 C 똑같습니다. 그러면 A가, 그리고, A, 이렇게 더하기, 뭐냐? 55를 해줍니다. 첫 번째 A라는 문자가, 목수로 나온 숫자에다 55를 더해주면, 그 해당되는 숫자 플러스 된 것만큼 나타납니다. 10 이상이라는 얘기는 10이 더해지겠죠. 최소한 10이 더해지니까, 알파벳 A가, 신수 값으로 65입니다. 그래서 55를 더해줌으로써 문자 값이 표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한번 테스트 보고 돌려보겠습니다. 151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97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알파벳 시대로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보려면 대략적으로 한 245, 255 정도, 250 정도를 해보면 그 알파벳이 표현이 됩니다. 한번 251을 넣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FA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은 물론 컴퓨터에 있는 공학용 계산기 10진수, 16진수 변환하는 앱 프로그램을 돌려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앞서 1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버블 소트를 한번 해봤죠. 네, 정수형 1차원 배열을 가지고 버블 소트를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프로그램을 불러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포인터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게 keynom이라고 할까요? 네. 포인터.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인. 네,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가 필요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key에 저희가 기존에 ARR이라고 하는 변수를 썼었네요. 이 변수를 변수의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굳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시제의 중요한 로직, 수학한 로직에 있는 부분만 제가 포인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템프는 뭐 값이니까 ARR 대신에 P가 되겠죠. P, J의 J 플러스 1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는 값을 바꿔야 되니까요. 아주 단순하게 플러스 J 플러스 1입니다. 똑같이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이 되겠네요. 여기가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J가 되겠죠. 플러스 1을 빼주면 되고요. 여기 J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상태가 되고요. 이 위에 굳이 이것도 바꿔볼까요? 그러면 J가 됩니다. 마찬가지 J 플러스 1이 되겠죠. J 플러스 1. 그 형태로 키워지게 됩니다. 한번 정상적으로 수행이 잘 되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로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배열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이 중괄호와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포인터에다가 접목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이게 2차원 배열로 가거나 문자열로 관리할 때 그럴 때 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1차원 배열을 포인터로 변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해진 그러니까 일정한 개수가 있는 그런 형태를 사용할 때 포인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차후에 배우겠지만 이제 복잡한 리스트 구조나 이제 자료 구조를 가지고 갈 때 포인터의 활용은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메모리와 포인터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충분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진법에 대하여도 저희가 배워보았습니다. 예제를 통한 또 포인터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가져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